안녕하세요. 영웅전찬함입니다. 네. 0126 오늘의 특징주 영상을 통해서 1월 26일에는 어떤 종목이 상승 나왔고 또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전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전천후 플러스 이코노미라고 해서 전코노미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유튜브 3박자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부할 주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1월 26일에 상승 나왔던 종목과 하락 나왔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일단 1월 26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같은 경우가 개장 직후에는 강보합권에서 머물렀던 양시장 자체가 FOMC 일정을 앞두고 조금 시장이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 약 1%대로 좀 마감하는 약보합세로 조금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약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2255억으로 조금 한국 거래소 시장에서 조금 큰 매수세를 보이진 않았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조금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26억이나 매도하는 포지션을 좀 취해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 날이죠. 27일에 있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일정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FOMC 좀 일정을 앞두고 경계적인 심리를 좀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2,462억이나 조금 매도하는 포지션을 좀 취해줬고, 기간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160억을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837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6일 상한가 간 종목 같은 경우는 대원전선과 푸른기술, 에너토크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대부분 보면은 조금 원전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고요. 푸른기술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가 조금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뭐 대원전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땡땡 지지율 상승 소식, 즉 윤석열이죠. 윤석열 관련주인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게 왜 또 윤석열 관련주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공부해보는 시간, 즉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회사의 사회이사인 민땡땡 씨가 이 윤석열과 같은 서울 법대 동문이고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지낸 이력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관련주로 이 대원전선이 분류가 돼서 상한가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푸른 기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현대 위아랑 3년간 공동 개발한 협동 로봇을 올해부터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월 26일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상승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 나왔지만은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딱 세 가지 종목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코이버랑 동양 에스텍, S&T 모티브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공부해 볼 건데요. 일단 코이버 같은 경우가 LG U+에서 양자내성 암호화모듈 세계 최초 개발 이슈 부각으로 인해서 1월 26일에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코이버 같은 경우는 LG U+가 LG U+를 비롯해서 KT 등 국내 주요 통신 사업자의 강전송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라서 이 LG U+의 이런 이슈가 조금 이 파트너사인 코이버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양 에스텍 보도록 할게요. 이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강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중국 제철소들의 비축 확대 및 증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철강석 가격 상승으로 1월 26일에 상승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또 S&T 모티브 보도록 할게요. 이 S&T 모티브 같은 경우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16억으로 지금 전년 대비해서 2% 가까이나 상승했고요. 또 단기 순이익 역시도 47%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월 26일 하한가 종목은 없었고요. 그래서 하한가 분석도 없고요. 대신에 조금 어떤 이슈가 있었냐, 에코프로비엠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조금 내부자 거래 조금 혐의로 인해서 현재 조금 임원진 같은 경우 일부 임원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 Q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렇게
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20% 가까이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종목만 볼 건데요. 일단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혐의로 인해서 하락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를 정도로 횡령이라든지요, 뭐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거래 정지나 관리 종목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덕산 네오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OLED 관련주인데 4분기 실적 부진 소식하고 그리고 올 1분기, 즉 2022년 1분기에도 비수기 영향이 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에 의해서 네, 1월 26일에 하락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월 26일 0126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는 1월 26일에 상승 나온 종목과 하락 나온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교육해드리는 시간을 약 5분 정도 가져봤고요.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특징주 영상 말고도요. 제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가지고 1탄부터 15탄까지 찍어놓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그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유 중이신 종목을 제가 아픈 손가락 영상으로 찍었다고 하면은 꼭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